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대입 입시 결과에 대해서 안내할 전북 4대 부설고등학교 교사 정승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제1부로 이 2024 대입 결과 분석에서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결과와 수시 모집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결과 분석인데요. 여기에서는 전체 응시 현황과 과목별 응시 현황 등을 2023학년도와 비교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학생들의 수의 변화를 무시할 수 없는데요. 올해 고등학교 3학년에 비해서 고등학교 2학년은 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즉 현재 2024학년도 입시를 치른 학생들에 비해서 올해 고3은 2만 3천 명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요. 고등학교 2학년은 그에 비해서 4만여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의 현황을 보면은 재학생은 28만 7,502명으로 전체 응시생의 64.6%였고요. 졸업생은 15만 7,368명으로 전체 응시생의 35.4%였습니다. 즉 이 인원은 졸업생의 경우 전년도 31.1%에 비하여 증가한 면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재학생 수능 응시 인원은 감소한 반면 졸업생 수능 응시 인원은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수능 반수생이나 재수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세 개 요인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모집 40% 유지와 그다음에 정부에서 발표한 킬러 문항 배제 수학능력 시험에서의 문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의대 증원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4학년도 국어, 수학, 영어, 사탐, 과탐, 그다음에 제2외국어 등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과탐 인원이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전년도에 비해서 과탐 응시 인원이 2,794명 정도 증가했는데요. 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유는 정부나 또는 대학의 이공학 계열, 특성화학과 정책과 또 하나는 의대 쏠림 등으로 과학탐구 영역의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국어하고 수학은 선택 과목으로 수능 시험을 치르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국어 영역에서는 언어와 매체가 화법과 작문에 비해서 많이 증가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수학 부분에서는 미적분이 확률과 통계에 비하여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비율로 말씀을 드리면 언어와 매체는 2023학년도에는 전체 비율로 35.1%였는데 2024학년도에는 40.2%로 증가하였습니다. 미적분 또한 전년도에 45.4%였는데 2024학년도에는 51%로 많은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 또한 정부나 대학의 이공학 계열 특성화학과 정책과 의대의 쏠림 현상, 그다음에 선택 과목 유불리 영향으로 인한 교차 지원 증가 등으로 미적분 선택이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탐구 영역의 응시 현황입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역시 사탐에서는 생활과 윤리, 사회 문화가 많은 학생들의 응시를 하게 되었고요. 과학 영역에서는 지구과학과 생명과학이 많은 응시 인원이 되었습니다. 사탐에서는 경제 응시 인원이 가장 적었고요. 그다음에 과탐에서는 화학 투 응시 인원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었습니다. 탐구 영역은 무엇보다도 학교 교육과정 선택과 동일한 과목 또는
가장 자신 있는 과목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탐구 영역은 재학생의 1, 2등급 차지 비율이 가장 적은 영역입니다. 즉 재수생이나 N수생들의 1, 2등급 차지 비율이 가장 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서요. 재학생들의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를 분석해보면 2024학년도 수능시험의 난이도는요. 통합수능 도입 이래로 국어, 수학 영역이 가장 어렵게 출제된 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탐구는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탐구 영역은 선택 과목에 대한 표준 점수나 또는 백분위의 차이가 굉장히 큰 과목이라는 것을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대체적으로 2024학년도 수능시험은 전체적으로는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었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2024학년도에 수능 표준점수 최고점 비율을 국어와 수학 비율로 나눠보면 국어 영역에서는 전년도 2023학년도에는 표준점수 최고점자가 0.08% 즉 371명이었던 반면에 2024학년도에는 0.01%로 64명에 불과하였습니다. 수학 또한 2023학년도에는 0.22% 즉 934명이 표준점수 최고점자였다면 2024학년도에는 0.14% 즉 612명으로 역시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영어 1등급 비율을 보면 2023학년도 수능에서는 7.83% 즉 34,830명 정도였는데 2024학년도 수능에서는 4.71% 즉 28,843명이었습니다. 최고점자의 비율을 보더라도 이번 2024학년도 수능이 2023학년도 수능에 비하여 굉장히 많이 어려웠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2024학년도 실채점 결과에서 수학하고 국어를 등급별로 표준점수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어 영역입니다. 국어 영역의 2023학년도 표준점수의 만점은 134점이었는데 이번 2024학년도에는 만점이 150점이었습니다. 1등급의 컷은 126점이었는데요. 2024학년도에는 133점이었습니다. 즉 표준점수가 더 높다는 얘기는 시험이 그만큼 어려웠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학입니다. 수학은 만점이 2023학년도에는 145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2024학년도에는 148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23학년도에 1등급은 133점, 그 다음에 2024학년도에 133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분위가 2023학년도 1등급은 95%였는데요. 2024학년도에는 96%로 즉 동점자 발생률이 적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표로 봐서도 국어는 역대급으로 최고급 어렵게 출제가 되어서 2019학년도 표준점수 최고점 150점과 동일하게 되었고요. 수학도 역시 통합수능 도입 이래로 가장 어렵게 출제된 해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다음은 영어 부분입니다. 영어는 절대평가로서 표준점수로 표기되지 않고 등급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에는 1등급 비율이 7.83%였는데 2024학년도에는 4.71%로 대폭 줄게 되었습니다. 즉 영어는 2018학년도 절대평가 도입 이래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되어서 1등급 비율이 4.7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탐구 영역인데요. 이 탐구 영역은 영역별로 해마다 많은 변수가 있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과목에 따라서 난이도가 해마다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고 있는 생활과 윤리, 그 다음에 사회문화 영역을 보겠습니다.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최고점이 72점이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65점이었습니다. 즉 표준 점수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시험이 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2023학년도에는 72점이었는데 2024학년도에는 70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소폭 조금은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표준 점수가 낮아진 것을 보면 사탐 영역은 2023년도에 비해서 2024학년도에는 시험이 대체로 쉬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탐 영역입니다. 과탐 영역에서는 표준 점수에서 많은 차이를 드러낸 과목은 생명과학 1하고 물리 2였습니다. 즉 생명과학 1은 전년도에 2023학년도에 표준점수 75점이었는데 2024학년도에 69점으로 표준점수가 6점이 줄어들었습니다. 화학 2는 전년도에 73점이었는데 2024학년도에는 80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과탐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학 1이 전년도에 비해서 다소 쉽게 출제되었고 화학 2가 전년도에 비해서 시험이 좀 어렵게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탐 같은 경우에 모두 9과목이죠. 이 9과목 중에서 2024학년도에는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세계사, 한국지리 4과목은 1등급 컷이 만점이었습니다. 즉 한 문제만 틀려도 1등급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탐은 변별력이 지난해보다 좀 하락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전년도 즉 2023학년도에는 사탐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보고 있는데요. 전년도에는 9과목 중에 5과목은 만점자가 1%가 되지 않을 만큼 어려웠다고 분석되었었습니다. 다음은 각 영역별 등급 인원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 1등급의 인원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1843명이 줄어들었고요. 2등급도 216명이 감소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에 비해서 4661명이 감소하였고 2등급도 544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영어 또한 1등급이 전년도에 비해 13,987명이 감소하였고 2등급도 16,740명이 감소하여 국어, 수학, 영어 모두 다 1, 2등급 인원이 많은 감소를 한 것으로 보아 학생들의 수능 최저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탐구 전년도에 비해서 시험이 좀 쉬웠다고 말씀드렸는데 1등급 인원수가 2,695명이 증가하였고요. 2등급과 3등급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과탐 영역은 1등급은 386명이 줄어들었고 2등급 9,372명이 증가한 반면 3등급은 8,136명이 감소하여 과탐 역시 쉬운 시험은 아니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국어하고 수학 과목이 선택 과목인 거 아시죠? 그러다 보니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국어 선택 과목별 표준 점수의 만점에 대해서 살펴보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은 전년도에 134점이었던 것이 이번에 2024학년도에는 150점이 되었고요. 화법과 작문은 전년도에 130점이었던 것이 2024학년도 수능에서는 146점으로 전년도와 차이는 비슷하였습니다. 수학 선택 과목별 표준 점수 만점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은 전년도에 142점, 기하는
2024 대수능에서는 확통은 137점으로 5점이 감소하였고 기하 영역은 142점으로 전년도 점수와 동일하였습니다. 미적분은 전년도에 비해서 3점이 증가한 148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적분이 상대적으로 좀 표준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시험에서 수학은 선택 과목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과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의 표준 점수 만점자의 차이가 무려 11점의 차이를 갖게 되어서 미적분 만점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유리한 점수를 맞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택 과목의 비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과목의 등급 비율인데요. 국어에서 1등급을 맞은 학생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이 88.2%였고요.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은 11.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등급 역시 언어와 매체가 79.88%였고요. 화법과 정문은 20.12%였습니다. 전년도에 언어와 매체가 1등급이 85.6%, 그 다음에 2등급이 63.0%였던 것에 비하면 1, 2등급 비율이 언어와 매체가 화법과 정문에 비해서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학 부분입니다. 2023학년도에 미적분의 1등급 차지 비율은 88.7%였는데 2024학년도에는 91.8%로 역시 3% 정도 더 증가하였습니다. 2등급 부분 2023학년도에 80.5%였는데 2024학년도에 82.79%로 약 3% 정도 역시 증가하여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1, 2등급 차지 비율이 더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표를 통해서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채점의 결과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재학생들 어떻게 수능 준비를 해야 될까요? 킬러 문항 배제로 인하여 수능이 다소 쉬워질 거라는 예상과 달리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지난해 수능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한 재수 반수생의 증가는 이러한 상대적인 난이도를 상승시키고 표준 점수를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의대 모집 정원 증원으로 인해서 상위권 재수생의 가세 정도에 따라 또한 킬러 문항 배제 출제 방침 유지 등으로 적정 난이도 출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에 맞춰 여러분들은 고난도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2024학년도 수시 모집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시 모집에서는요, 수시 지원 현황하고 주요 대학 학과 경쟁률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시 지원을 살펴보면 서울 및 수도권 주요대 경쟁률이 상승한 반면에 비수도권 경쟁률은 대부분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교과전형 지원이 감소하였고 논술과 종합전형의 지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의 부담감이 상승하였고요. 서류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즉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고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축소 등으로 서류가 간소화되었죠. 그 다음에 교육대학교가 연속 지난해 몇 년 동안 경쟁률이 하락했었는데 소폭 상승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4 수시 경쟁률에서 일명 첨단학과라고 하는 46개 첨단학과의 경쟁률은 9.71대 1로 소폭 상승하였고요. 수도권 10개 교의 경쟁률은 14.78대 1, 비수도권 11개 교는 6.68대 1이었습니다. 또 수시 경쟁률에서 스카이대학의 12.16대 1로 상승하였고요. 킬러 문항 배제나 N수생 등의 증가로 인하여 스카이대학의 경쟁률이 상승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스카이에
수시 경쟁률이 지난해 11.55대 1과 올해 12.16대 1로 역시 전체적인 경쟁률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개 대학 역시 3년 연속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경쟁률은 21.02대 1이었고요. 성균관대, 중앙대, 서강대가 경쟁률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15개 대학 중에서 올해 수시 정원내 기준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성균관대학교였습니다. 주요 대학들의 수시 모집 경쟁률을 몇 가지만 주요한 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11개 대학의 경쟁률이 거의 상승을 했는데 상승하지 않는 대학은 대표적으로 고려대학교 한 대학만 소폭 하락했습니다. 저 고려대학교는 전년도 14.09대 1에서 금년도 2024학년도에 12.92대 1로 소폭 하락하였고요. 그 외에 나머지 대학은 모두 상승하였습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균관대학교였는데요. 성균관대학교는 2023학년도에 28.53대 1에서 2024학년도에는 30.70대 1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역시 경쟁률이 가장 많이 오른 대학은 중앙대학교로 전년도에 24.7대 1이었는데요. 이번에 2024학년도에 28.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교과 전형에서 추천형의 경쟁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대학의 추천형 전형이 있죠. 먼저 경쟁률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오른 대학과 그다음에 하락한 대학에 대해서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이 하락한 대학은 서울시립대입니다. 서울시립대 지역균형 선발전형, 즉 학교장 추천제 전형에서 2023학년도 경쟁률 18.87대 1에서 금년도 9.6대 1로 거의 반절 정도로 경쟁률이 하락하였습니다. 경쟁률이 상승한 대학들을 보면 건국대학교 11.01대 1로 전년도에 10.49대 1에서 소폭 상승하였고요. 성균관대학교 전년도에 10.22대 1에서 10.29대 1,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5.76대 1에서 6.12대 1로 상승하였습니다. 그 외에 하락한 대학과 상승한 대학이 있어서 이 추천형 전형은 2022학년에서 2023학년도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하였다가 2023학년도에서 24학년도로 넘어오면서는 경쟁률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특별하게 많은 변화가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입니다. 역시 각 대학의 전형에 따라서 경쟁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경쟁률이 상승한 대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면은요. 경쟁률이 가장 높게 나와 있는 대학을 보면 대표적으로 건국대학교 KU 자기추천형 전형입니다. 전년도 17.93대 1에서 2024학년도에 21.87대 1로 많은 경쟁률을 나타내었고요. 동국대 역시 도드림 전형입니다. 18.81대 1에서 23.62대 1로 경쟁률이 많은 상승하였습니다. 서울시립대 학생부 종합전형 1의 면접형입니다. 17.94대 1에서 24.64대 1로 역시 많은 상승을 하였고요.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계열 모집이 있는데요. 계열 모집 역시 18.11대 1에서 23.45대 1로 상승하여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성균관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과 모집은 12.54대 1에서 18.91대 1로 주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률로서는 가장 많은 상승폭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쟁률이 하락한 대학의 부분은 숙명여자대학교의 면접형 전형으로 전년도에 18.5대 1에서 15.39대 1로 소폭 하락하였고요.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10.95대 1에서 8.65대 1로 역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이 해마다 조금씩은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것에 알맞는 대학이 어디인가를 찾는 것 역시 살펴보시고요. 또한 2, 3년간의 경쟁률 추이를 보면서 지원하는 것도 이 경쟁률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도표로 한번 살펴본 내용입니다. 대학들에 따라서 학생부 교과전형과 종합전형의 2023학년도, 2024학년도의 경쟁률의 변화를 한눈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2024학년도 전북 주요 대학의 주요 경쟁률입니다. 먼저 지역 거점 대학인 전북대학교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컴퓨터 인공지능 학부가 35.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었고,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과학학과가 20.3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우석대학교 약학과가 26.88대 1, 원광대학교 한의대가 21.08대 1로서 약학과 한의회 중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전주교육대학교는 전년도에 3.98대 1에서 2024학년도 금년도에 3.53대 1로 0.45% 하락하였고요.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13개 학과 학생부 교과전형 역시 11.33대 1에서 5.62대 1로 5.71% 굉장히 많은 경쟁률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10개 대학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에서 4.2대 1에서 3.83대 1로 0.37%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즉 교육계열이 초등이나 중등 많은 경쟁률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전북지역 주요 대학의 수시모집 경쟁률을 표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대학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원광대학교만 전년도에 비해서 4.25대 1에서 4.61대 1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와서 학생들은 어떤 학과에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할까요? 즉 일명 말하는 최근의 인기학과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024학년도 종합전형의 경쟁률에서는요, 많은 과들이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지만 그중에서도 인문계열에서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가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는 많은 대학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열에서는 생명과 관련된 여러 학과들이 역시 높은 경쟁률로 많은 대학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서 역시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학과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었고요. 자연계열에서는 의학이나 약학, 생명 등 고루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교과 경쟁률은 종합전형이나 논술 전형에 비해서 이런 적성이나 또는 전공 적합성 등을 따지지 않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어떤 특정 학과에 많은 학생들이 몰려드는 경우는 적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 거점 대학교 경쟁률 역시 전년도에 많은 하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9개 대학의 지역 거점 대학 경쟁률을 살펴보면 하락한 대학이 대부분이고요. 9개 대학 중에 충남대학교만 전년도에 7.98대 1에서 8.60대 1로, 그 다음에 경상국립대가 5.86대에서 5.92대 1로 소폭 상승한 반면 다른 7개 대학은 모두 하락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거점 대학인 전북대학교는 전년도에 8.19대 1에서 2024학년도에 7.1대 1로 많은 하락을 나타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연속 하락한 경쟁률을 나타내었던 교육대학교 경쟁률을 보면 2023학년도에는 모든 교대가 경쟁률이 하락한 반면 2024학년도에는 지원자가 감소한 대학과 증가한 대학이 나타났는데요. 지원자가 증가한 대학은 경인교대, 공주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청주교대가 지원자가 증가하였는데 여기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대학은 부산교대로 2023학년도에 5.41대 1에서 2024학년도에 6.76대 1로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반면 지원자가 감소한 대학은 광주교대, 서울교대,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우리 지역에 있는 전주교대, 제주대 초등교육과 진주교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등 많은 대학들이 하락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경쟁률이 많은 하락을 한 대학은 춘천교대 전년도에 7.3대 1에서 5.77대 1로 많은 하락을 하게 되었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전주교대는 전년도에 3.98대 1에서 3.53대 1로 소폭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대학의 정책으로 반도체와 첨단 학과가 특성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특성화 학과들은 대부분 졸업 후에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로서 인기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모집 인원이 소수인 탓과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인하여 예상보다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지는 못했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첨단융합학부는 신설된 첨단학과 증원학과인데요. 경쟁률이 10대 1이었고요. 연세대학교의 첨단학과 중에는 인공지능학과가 첨단학과로 신설 증원되었는데 14.54대 1이었습니다. 이는 연세대학교의 자연계열 평균 경쟁률 15.1대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쟁률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과는 SK하이닉스와 계약학과를 맺은 반도체공학과인데 경쟁률이 13.5대 1이었는데 자연계열 평균 고려대학교 경쟁률은 15대 1이었으므로 역시 이 자연계 평균 경쟁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첨단학과에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난 학과는 삼성전자와 계약을 맺은 반도체 시스템공학학과입니다. 경쟁률이 39.38대 1이었는데요. 이는 자연계 성균관대 평균 경쟁률 33.75대 1에 비해서는 좀 높은 경쟁률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외에 지능형 소프트웨어학이나 에너지학이나 반도체 융합과학은 자연계 평균 경쟁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서강대학교의 첨단학과인 시스템 반도체 공학과는 SK하이닉스 계약학과로서 경쟁률이 43.3대 1이었는데 자연계열 평균 경쟁률 33.96대 1에 비해서 많이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반도체공학과는 SK하이닉스 계약학과인데 경쟁률이 9.966대 1로서 굉장히 낮은 경쟁률을 나타내었습니다. 즉 자연계열 평균 경쟁률이 29.64대 1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경쟁률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이화여자대학교의 지능형 반도체 공학 전공이 신설 첨단학과 증설학과로 설치가 되었는데 경쟁률은 15.58대 1로 이화여자대학교 평균 자연계 경쟁률 17.62대 1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024학년도 수시모집 경쟁률을 분석해보면 주요대 경쟁률은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즉 고3 수험생은 감소했으나 N수생의 증가가 영향을 미쳤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과전형 지원 인원은 감소하고 논술이나 종합전형 인원은 증가하는 경향이었고요. 성균관대는 지원자의 큰 증가로 전체 경쟁률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지방 소재 주요 대학들은 경쟁률이 하락해였는데요. 수험생 감소와 또는 수시 모집의 규모를 확대한 것이 경쟁률 하락의 요인으로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즉 수시 모집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의 소신 상향 지원하는 추세가 강해지면서 수도권과 지방 소재 대학 간 양극화 현상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초등 임용 불안감으로 전국 교대 경쟁률이 일제히 하락하였으나 소폭 하락과 상승이 교차한 한 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과 전형은 인서울의 중위권이나 또는 수도권 대학 경쟁률이 대체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전년도에 비해서.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하고 그다음에 면접, 그다음에 교과 반영 방법 등이 당락의 변수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본 후에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교과 전형 또한 여러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경쟁률의 변수가 입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경쟁률이 상승하면 그만큼 교과 성적의 컷도 많이 상승하는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교과 전형은 수시 모집 지원 시에 이제 안정지원의 한 전형으로 염두에 두고 신경을 쓰는 전형이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위권 대학의 입시 결과는 수능 체제의 영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2024학년도 입시에는 여러 변인의 영향이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수능이 어려워서 수능 체제가 가장 중요한 합격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점은 수능과 관련이 깊다는 인식으로 수능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입시 결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런 전년도 입시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간략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는 자신의 성적과 비교해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입학처 홈페이지나 대입정보 포털 사이트, 즉 어디가를 통해서 전년도 입시 결과를 제공하고 있으니 그곳에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수치로, 즉 커트라인 경쟁률만을 살펴볼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평균이나 표준 편차, 수능 최저 통과 비율이나 충원율, 그다음에 지원 경쟁률이 아니라 실질 경쟁률들도 확인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각 대학들이 발표한 점수가 최초 합격자인지 아니면 최종 합격자인지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그거 역시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50%, 70% 커트라인 의미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란 그 발표한 사람의 모집 정원이 10명이고 충원이 10명이면 모두 등록해서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합격한 사람이 20명이란 얘기잖아요. 거기에서 50%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0%는 그중에서 70%의 점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4학년도 입시 결과를 수능 부분과 수시 지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매년 입시란 환경에 따라 많은 변화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입시 결과들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미래의 적성과 비전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 입시 결과에 대해서 안내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